우리가 흔히 주민등록증에 새겨지는 달력 나이와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신체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신체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때로는 뒤로 되돌리는 영노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두께가 32cm 이하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 노쇠 가능성이 10배나 높았습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각종 하체, 스쿼트 등의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종아리 근육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미수 박사입니다. 중년 이후 체내 호르몬 시스템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근육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따라서 줄어들죠. 특히 여성은 완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의 급 감소가 오고 더 쉽게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노화의 가속 페달이 밟히며 피부에도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해결사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구원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을 늘리며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 살이 찌지 않게 하고 피부에도 탄력과 윤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증에 새겨지는 달력 나이와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신체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신체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때로는 뒤로 되돌리는 영노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갑자기 늘리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량의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충분한 황산화 전략과 휴식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특히 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이 있을 때는 무리한 근력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황산화 전략을 잘 실천한다면 근력 운동은 매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감소하는 근육을 유지하고 각종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점차로 근육 운동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한 번에 10분에서 20분씩 시작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그리고 한 번에 30분까지 근력 운동의 강도와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을 반드시 골고루 배치해서 근육의 손상을 예방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중년 이후에 운동을 할 때 근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양 섭취에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 트레이닝은 지구력 트레이닝, 근력 트레이닝, 고강도 에어로빅을 서킷에서 행하는 운동법입니다. 체력 강화와 근력의 저항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스키 트레이닝은 12개의 유압식 기구와 스텝보드로 이루어진 스키드에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30분에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스키 트레이닝이 근육 생성 및 유지와 체지방 연수에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뛰어나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도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전문적인 지도 아래 짧은 시간 운동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가다한 발생이나 근육피로, 부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를 고려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도전하기 바랍니다. 흔히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꼽죠. 하지만 근력 운동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강도로 진행하는 지속적인 근력 운동은 총 말초 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면서 내피 세포의 기능 등을 폭넓게 향상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육이란 뜻의 사코와 부족을 뜻하는 페니아가 합쳐진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 단련에 힘을 써야 하는데요.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정맥 혈관을 힘껏 쥐어짜서 하체의 피가 상체로 올라가게 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아리 근육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검사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종아리의 둘레를 재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죠. 종아리 둘레가 32cm 이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줄자로 재는 방법 외에도 방법은 핑거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양손의 검지와 엄지로 만든 원안에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가 완전히 감싸진다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둘레가 보통 30에서 32cm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 중 종아리 두께가 32cm 이하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 노쇠 가능성이 10배나 높았습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각종 하체, 스쿼트 등의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종아리 근육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사이에 단백질이 끼어들면서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죠. 따라서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 사이에는 관련이 깊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1일 권장량 미만이면 근육 감소, 근력 저하가 나타나고 단백질 부족과 관련된 각종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뇌질환도 발병되기 쉽습니다. 두뇌 위축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단백질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1일 권장량은 자기 몸무게에서 K만 빼면 되죠.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에도 단백질이 있으므로 꼭 육류로 60g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절반 정도는 고기에서, 나머지는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적절한 육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개 10에서 20%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큰 뇌, 인간의 짧은 장과 케톤점 등 여러 증거로 보아 인류는 채식보다는 육식을 통해 진화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단, 윤리나 건강의 이유로 채식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달걀과 우유를 섭취하거나 혹은 영양적 세계에 따른 비건 식사를 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건강이나 생활이 다르므로 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 역시 개인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여러 이유에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채우기 어렵다면 단백질 영양제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맞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단백질 보충제 복용도 중용을 따라 적절하게 섭취하신다면 해보다 덕이 많습니다.